포퓰리즘의 끝은 어디인가? 2편 선진국의 위기와 한국의 생존 전략. 유럽, 한국, 그리고 시민의 역할. 1. 재점검 포퓰리즘의 전염성과 유럽의 쓴맛. 1편에서 우리는 포퓰리즘이 남미의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례는 우리나라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빠가 인사드립니다. 그리스. 유로존의 게으름과 재정위기. 그리스는 유럽연합 EU라는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과잉 복지의 덫. 그리스는 높은 공무원 연금 지급률과 낮은 정년, 비효율적인 공공지출을 장기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기반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잃을까 두려워 이러한 방만한 지출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유로존의 착실. 유로화 사용으로 저금리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되자 그리스는 빚을 내어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메웠습니다. 마치 신용카드를 한도 없이 사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국가부도. 2010년대에 재정 위기가 터지자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고 이는 처절한 긴축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 정당인 시리자가 등장해 긴축 중단을 외치며 권력을 잡았지만 결국 현실의 벽에 부딪혀 국민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스의 교훈. 포퓰리즘은 부채가 감춰질 수 있는 환경, 즉 유럽연합과 같은 거대 조직의 느슨함 속에서 더욱 위험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영국, 브렉시트, 우파 포퓰리즘의 결과. 유럽의 포퓰리즘은 종종 경제보다는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이민 정서.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이민자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주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자극했습니다. 엘리트 공격. EU와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영국의 주권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분노를 결집했습니다. 결과적인 경제적 고통. 브렉시트는 단기적인 정치적 승리였을지 몰라도 무역 장벽과 노동력 부족, 투자 위축 등 영국 경제에 장기적인 손실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포퓰리즘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할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2. 한국 정치의 자화상 포퓰리즘의 수요와 공급.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이 곧바로 한국의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치에는 포퓰리즘이 자라기 쉬운 구조적 토양 수요와 경쟁적인 공급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포퓰리즘의 강력한 수요 국민적 불만.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 포퓰리즘에 대한 요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 사다리 붕괴, 저성장, 부동산 가격 폭등, 고용 불안정은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깊은 좌절감을 낳았습니다. 이 분노는 기득권 엘리트를 향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달라는 대규모 재분배 요구로 이어집니다. 정치 불신. 국회,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엘리트에 대한 불신은 곧 합리적 제도 대신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심리로 이어지며 포퓰리스트가 등장할 여지를 줍니다. 좌파 우파 포퓰리즘 성향의 존재. 학술적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포퓰리즘 성향은 존재하며 좌파 포퓰리즘 성향은 주로 반엘리트주의와 뚜렷한 재분배 요구로 나타납니다. 반면 우파 포퓰리즘 성향은 강한 반다원주의 및 특정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결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포퓰리즘적 공급 정치의 무책임성. 이러한 대중의 불만을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이용합니다. 재정 포퓰리즘 경쟁.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전 국민 현금 지급, 막대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재정 부담이 막대한 공약을 남발합니다. 이들은 어차피 다음 정권이 책임질 빚이라 생각하며 무책임하게 지출 경쟁을 벌입니다. 적대적 팬덤 정치. 한국 정치는 정책 경쟁 대신 인물 중심의 혐오와 추종이 지배하는 팬덤 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지지층만을 결속시키는데, 이는 포퓰리즘의 적대적 이분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개혁과제의 좌초, 국민연금 개혁, 노동개혁 등 장기적으로 국가를 살리는 고통스러운 개혁과제는 인기를 잃을까 두려워 어느 정권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다음 세대로 미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포퓰리즘의 장단점 재조명. 토기자 거울. 포퓰리즘은 순수한 악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성 정치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자 대중의 좌절과 외침이 응축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양면성. 긍정적 측면 장점, 부정적 측면 단점. 사회 문제 의제화. 기득권이 외면한 빈곤, 불평등 문제를 정치의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림. 재정 파탄. 책임 없는 지출로 국가 부채를 폭증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능력을 파괴함. 정치 참여 증진. 무관심했던 대중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민주주의의 활력을 불어넣음. 법치주의 훼손. 국민의 뜻을 내세워 의회, 법원 등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독재로 향함. 기득권 견제. 낡고 부패한 엘리트 집단에 긴장감을 주고 변화를 강제하는 촉매 역할. 정책의 비일관성. 합리적 토론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단기적 인기만을 쫓아 국정 운영이 불안정해짐. 포퓰리즘의 장점은 곧 기존 정치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단점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우리는 포퓰리즘의 경고에는 귀 기울이되 그 해로운 방식을 거부해야 합니다. 4. 결론. 포퓰리즘 시대를 사는 시민의 생존 전략. 21세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포퓰리즘의 쓰나미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 주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검증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A지적인 무장을 통한 방어. 공짜 약속에 대한 재정 질문. 모든 공약에 대해 그 재원은 어디서 오는가? 를 질문하십시오. 국가 부채 시계나 재정 건전성 보고서 등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치인의 약속이 미래 세대에 빚이 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야 합니다.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 감정에 호소하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여 상대를 악마화하는 콘텐츠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분노를 잠시 멈추고 정보의 출처와 객관성을 확인하는 지적 게으름을 피해야 합니다. B. 정치적 태도의 전환. 혐오 정치 거부. 정치를 응원하는 팬이 아닌 감시하는 주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내 편 정치 대신 타협과 공존의 가치를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구조개혁 지지. 포퓰리스트들이 외면하는 고통스러운 개혁연금, 노동 등에 대해 국민들이 먼저 합리적인 논의와 고통분담에 동의하고 정치권이 개혁을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지 몇몇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포퓰리즘이라는 독에 맞설 수 있는 면역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선진 민주주의를 지켜낼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지속적인 감시가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다음 3편에서는 최종 전략, 정치의 파괴, 시민만이 국가를 구한다.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방식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